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테마왕의 홍부터입니다. 처음 방송을 우리 설춘환 교수님,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재테크 분야에서 원탑 강사이신 설춘환 교수님 인터뷰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방송의 모토가 뭐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현업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뭐 그런 많은 분들 좀 만나보면서 좀 조언도 좀 많이 듣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예정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면이 좀 접촉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인터뷰 요청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당분간 그런 계획들은 조금 차후에 조금 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런 이후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경매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경매가 뭔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너무 길게 하면은 또 힘드니까 간략하게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뭐 한 10회에서 20회 정도를 만들어서 경매가 뭔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요 시청자분들이 제 거를 워밍업 단계로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이라든지 학원을 통해서 뭐 이렇게 경매를 접하다 보면 경매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경매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제가 경매를 투자함에 있어서 뭐 나쁜 투자가 아니다. 뭐 좋은 투자일 거다. 뭐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첫 시간이니까 경매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경매. 경매가 뭘까요? 저는 경매를 뭐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고, 왜냐면은 뭐 좀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 시세보다 뭐 10%든 20%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를 강력 추천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경매는 보통 국가기관이라는 법원이 주관하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 있고 좀 믿음직스러운 그런 매매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매도인 매수인이 가격 협상도 하고 물건도 보고 그다음에 협상에서 조금 뭐 잘 되면 계약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방식들을 이렇게 취하게 되잖아요. 중개사 역할도 그런 가격 협상도 해주고 물건도 보여주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그런 중개사 역할들을 하는 거죠. 물건도 이제 어떤 물건들이 있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권리 관계도 다 정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격도 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개사 역할들을 이 법원이 하는 거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부동산이 경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법원은 그 부동산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매기고 팔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현황 조사서라 그래서 집행관들에게 이 부동산의 위치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점유자는 누구고, 그런 것들을 조사하라고 이제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법원은 감정평가사분들한테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가격이 얼마인지,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가격들을 감정하겠죠. 그 다음에 그 감정가를 참조해서 법원들은 매각 가격을 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을 정하게 되면 매각 기일, 판매하는 날짜겠죠. 매각 기일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자들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 낙찰자가 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부동산 경매는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이 경매로 나오게 되기 전에, 소유자들은 경매 나오기 전에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런 채권 채무 관계를 없애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동산 경매까지 나올 정도의 부동산들은 일반 매매에서는 잘 매매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엮여져 있어요. 뭐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이 막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매수자들은 이런 권리들이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넘겨줘라.
그럼 내가 매매대금 줄게.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권리들을 없애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소유자, 채무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자에도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매매는 힘들고 그런 힘든 일반 매매들을 채권자들이 경매를 통해서 그걸 매각하고 그다음 매각한 후에 이제 그 대금 갖고 이제 본인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경매에서 뭐 낙찰 받은 다음에 일반 매매에서 힘든 것처럼 그런 권리들은 경매에서는 다 없애줍니다. 이걸 경매 용어로 소멸주의라고 하는데요. 깔끔하게 이거는 차후에 다음 강의나 뭐 다다음 강의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소멸 모든 걸 다 없애주고 깔끔한 상태의 권리를 부동산을 이제 소유권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요. 이런 것들은 주관하는 법은 민사집행법이라 그래서 그 법이 이 경매를 보통 이렇게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민사집행법이라는 데서. 그러고 이제 경매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매가 뭔지를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기는 원인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왜 경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길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좀 자금이 필요해서, 제 친구한테 1억 정도를 빌렸어요. 그래서 매달 이자를 10만 원 정도씩 내고, 그 다음에 원금 한 1년 후에 갚겠다. 그런데 제가 이자도 못 주고 1년이 지났는데도 원금도 못 준다. 그럼 제 친구는 1억이라는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제 친구는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한 돈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이제 판결문을 내려줍니다. 저한테 제 친구한테 돈을 갚아라. 그런 판결문.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경매 신청을 하면 그 경매가 이제 그 부동산이 이제 제 아파트가 팔리게 되면 그 매각 대금으로 제 친구는 제가 저한테 빌려준 1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기는 절차를 뭐 경매 용어로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강제 경매. 그러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한 거를 강제 경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예에서 설명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은 대부분의 이제 경매가 90% 이상이 이 근저당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정도가 자금이 있는데 1억을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과 이제 대출 계약을 하고 저는 그 은행에다가 매달 뭐 이자 내고 원금도 분할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서 했는데 제가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연체를 하게 되면 법원은 가차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하겠죠. 그렇게 돼서 그 경매 신청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똑같이 아까 전자처럼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법원은 그 빌려준 돈,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저당권을 통한 경매를 신청하는 거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 그래서 이렇게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도 알아봤고 생기는 원인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뭐 몇 가지를 좀 알아봤고요. 경매가 뭔지, 뭐 경매가 어떤 건지 알아봤고 그다음에 종류, 생기는 원인 뭐 그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경매가 진행되는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다 보면 한 10회에서 20회 정도가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될 거고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경매가 과연 이런 거구나,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는구나, 그런 걸 조금씩 알아나가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좀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렇게 뭐 이런 방송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이렇게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조금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좀 그런 것들 양해해 주셔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